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중학교 입학 준비 저자분들을 모시고 전문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평가, 그리고 내신 관리 비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사춘기를 이제 막 돌입하고 있거나 좀 지나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고 원활하게 의사소통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님 네네. 위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중등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네, 중등 학부모님 대표로 좀 기분 모셨습니다. 좋아요. 으쓱해요? 네, 뭐 결혼 빨리 한 친구들이 있으면 중등 학부모, 고등 학부모 된 친구 있거든요. 약간 이런 거 있었거든요. 별걸 다 자랑스러워요. 본격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초등 고학년 때도 되게 아이들이 많이 바쁜데 중학교 가면 사실 수업 시간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7교시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있어요. 네. 시수도 늘어나고 활동도 많고 많은 선생님들과도 적응을 하고 만나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든데, 더군다나 이제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를 보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적응도 힘든데 시간 관리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속상해하면서 못마땅해하면서 지켜보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학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 이렇게 하면 좀 시간 관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팁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저것이 아직 어리고 초등학교 7학년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아이 자체를 중학생이니까 하면서 조금 높여주면서 아이랑 대화를 풀어가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대접받는 느낌 있잖아요. 애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스케줄이 빡빡하든 시간이 남든 안 남든 간에 그게 거의 엄마 주도로 갔었다면, 중학생이 되면 아이한테 어느 정도의 선택권과 조절권, 결정권을 주면서 이거를 경험하는 시기, 그렇게 1년을 보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게도 중간기말이 없이 일단 중학교에 무사히 안착하는 기간이 1년이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상태에서 아이랑 되게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물론 자유학년제 기간이 자유롭게 선행을 달린다 그런 얘기 뭐 저도 들어봤고, 주변에서 엄청나게 달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걸 바로 보여요. 저희 아이도 학교 갔다 오면은 맨날 놀래요. 고2 있고 나가고 있는 애 있고 자기만 중학교 거 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요.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3학년, 2학년 거를 예습을 하고 있으면 느린, 뭐 약간 이런 이상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뺐느냐 보다는 우리 아이가 선행을 안 해봤던 아이라면 선행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너무 후루룩 훑으면서 점수가 안 나왔다, 정확도가 너무 낮았던 아이들은 조금 꼼꼼하게 해보는 시도도 해봤으면 좋겠고, 또 부족한 과목도 있지만 좀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도도 해봤으면 좋겠고, 학원이 맞는지 과외가 맞는지 인터넷 강의가 맞는지 이런 사교육을 활용하는 것들도 다양하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죠. 네. 대학교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왜 인터넷 강의가 나한테 맞는지, 왜 이런 대형 학원은 안 맞는지, 왜 나는 소규모 학원이 좋거나 왜 과외는 정말 싫은지, 이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에 그때도 계속 시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시도를 해보면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 겪어보는 기간이었으면 좋겠다. 자유학년제니까 네. 자유롭게 많은 시도를 해봐라. 네, 맞아요. 네. 불안하죠, 사실. 그렇죠. 지금 시도할 때야? 약간 아이가 엄마 뜻대로 가지 않는 시기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계속 시도하면서 그래, 이거는 이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거는 별로지? 라는 것들을 대화로 계속 나누어가는, 저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교실에서 많은 아이들을 겪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야무지게 좀 관리를 하네라는 사례나 유형 같은 게 있을까요?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선행을 하거나 조금 과목을 거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요한 과목 시간에는 들었다가 이건 조금 필요 없겠다 하면은 돌거나 딴짓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모범생이다 이런 친구들은 보면 정말 모든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참여를 하는 게, 아이들 거의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수업 시간 조는 경우도 많은데, 중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집중을 하고 오전에 학교에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체력이나 시간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습관 있잖아요. 네. 학교와 학원이 있다면 내가 어느 쪽에 더 마음을 두고 그쪽에 에너지를 쏟느냐, 이게 고3까지 가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 열심히 했던 애들이 결국 그 느낌으로 계속 고등학교 생활까지 네. 마무리가 되면서 내신에 굉장히 유리한 아이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데 네. 사실 말씀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수업에 집중 안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아이들도 있긴 있죠. 영어 수학은 너무 안타깝지만 있어요. 아, 제 시간에도 보면은 다른 단어를 외우거나 이런 아이들도 사실 있거든요. 학원 근데 시험. 수행평가를 너무 잘 보는 거예요.
학원빨. 네, 학원빨이 고등학교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주위에 이제 동료 교사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 내신이라는 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고 네. 디테일한 부분들이 평가 문항으로 또 네.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치면 또 그 네. 상위권에서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학원빨 좀 힘든 게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 네, 다양하게 평가를 하잖아요. 네. 이 영역에서는 잘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구멍이 생기면 이 영역은 조금 부족한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골고루 잘 하기는 맞아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저희가 이 책에도 수행평가 항목, 과목별로 쫙 예시를 들어서 이제 여기 다 네, 나와 다 있어요. 들어있는데 네. 아이가 이번 주 수행평가 뭐야, 다음 주 뭐야 라고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걸 학원에서 다 준비하는 건 불가능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실력이지. 학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네. 일단 기본적인 거는 갖춘 아이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잖아요. 학교에도 적응도 하는데 사춘기 시기라서 너무 네. 힘들고 만만치 않게 부모님들도 힘들어요. 특히 어머님들. 네. 그 아이들의 그 감정을 다 받아주느라 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반응 이런 것 때문에 힘들 텐데 아이와 소통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네, 이런 거 좀 말씀해 실은 주시죠. 이제 저도 내년에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아마 그때가 피크지 않을까. 그래서 아 뭔가를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 그냥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믿어주기. 솔직히 제 눈에 탐탁지 않죠. 그래도 본인 스스로는 노력하고 있는 거다라고 믿어주는 거. 두 번째는 거리두기. 중요해요.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고 싶은데 거리를 둬야 되겠다. 세 번째는 들어주기. 물어볼 때는 대답을 안 하다가 앞뒤 맥락 없는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불쑥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고 묻지 않고 마치 내가 되게 듣고 싶었던 얘기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그 연기가 너무 힘들던데. 어때? 내 연기 어땠어? 저는 솔직히 잘 그렇게 못하는 편이에요. 표정에 바로 나오고 맥락 없이 뭔 그냥 소리야? 이런 약간 식으로. 이제 아빠들은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이 말을 하고 싶은 타이밍과 아이가 말하고 싶은 네. 주제 타이밍이 다른 건데 그때 참고 들어주라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아빠들은 저는 원래 좀 네. 타고나기를 그건 좀 어려운 것 좀 같고 직설적으로 네, 기복이 심하고 좀 맥락 없는 사춘기 아이들은 엄마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믿어주고 참아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야 되네요. 어머니 화이팅! 김수련 네. 선생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간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저도 중학교 때 예전에 떠올려보면 되게 힘들어서 학교 갔다 오면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한 2-30분? 그러다 잠들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시죠? 수행평가 있는 기간에는 아이들이 이미 수행평가가- 아침부터 초췌해져 있어요. 긴장도 되고. 네네. 수행평가 훅 들어온다고 하셨듯이 지난주에 제가 갔더니 칠판에 빼곡하게 2교시 수행평가, 3교시 수행평가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를 7교시인데 내가 목을 치고 하루에 네 있더라고요. 개요? 코로나 때문에 등교 네. 일수가 정해져 있어서 네. 더 몰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얘들아 너무 힘들겠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사실. 체력이 너무 힘든데 그 체력을 위해서 잘 먹이고 네. 재우는 것도 챙겨서 해주시려고 하는데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네. 되게 강조를 하는데 중학교 시기에도 운동이나 체력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성장기기도 하니까 네.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6교시, 7교시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집중까지 해야 된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 시간을 같아요. 할애해서 좀 투자를 네, 계속 네.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농구를 다녀요. 네. 가서 이제 막 땀을 흘리고 오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될지 이제 그게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에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 애가 3명이더라고요. 20몇 명 중에. 네. 코로나 상황이 안타까운 게 진짜 학교에 있어보면 쉬는 시간 딱 종침에 남자들이 진짜 고무적으로 나가요. 그 10분 동안 땀이 막 뻘뻘 흘려가지고 들어오고 그렇죠. 점심시간에는 더더욱 막 밥을 안 먹고 뛰는 아이들도 있어요. 진짜. 도시의 땀 냄새가. 네네. 굳이 뭐 이제 농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네. 활동만으로 충분히 체력을 키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니까 일부러라도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어요. 뭐 영양은 당연히 챙겨줘야 되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너무 필요하다는 건 느끼지만 고민은 됐거든요. 네. 주변에서는 체력 관리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고 네. 중요한 주요 과목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되게 네. 심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되네요. 엄마 입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급성장기를 맞아가면서 자기 몸이 막 자라는 걸 본인도 오. 느끼고 딸리는 거예요.
먹는다고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프고 잠이 막 너무 쏟아지고 임신했을 때 잠이 막 쏟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애가 오. 잠에서 취해서 막 이렇게 못 일어날 정도로 성장이 막 일어나니까 본인도 본인 몸이 왜 이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어서 잘 먹이는 거 중학교 들어서 새삼스럽게 영양제를 챙겨주기 시작을 했어요. 또 유산균, 비타민 요 정도 우리 먹였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종합 비타민을 조금 더 집중력을 강화해줄 수 있는 임팩타민. 제 건 없는데. 대치동 아이들이 먹는다는 그 영양제라서 저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아이가 너무 골골할 때는 영양제로도 보충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또 엄마 아니면 누가 해요. 그렇죠. 제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력 관리도 너무 중요하다. 말씀. 끝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수련 선생님부터. 중학교 오면은 어머님들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네. 상담률이 초등학교에 비해서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이제 전화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네. 하는데 중학교는 선생님이 많은 만큼 상담할 수 있는 분이 많으세요. 네. 이제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 진로 선생님까지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직접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상담.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네. 저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네. 말씀. 엄마 입장에서는 중학교가 괴물 같은 느낌이에요. 그 산을 이제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근데 애도 잘 몰라 하고 애는 자꾸 이제 반항을 하는 상태에서 엄마가 막 혼자 되게 외롭게 이 산을 넘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막막한 그 6학년 엄마였을 때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비 중학교 어머님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실 텐데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괴물이 아니에요.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 보내면 초등 선생님들 너무 불친절해요. 이렇게 느끼는 네. 것처럼 초등 다니다가 중학교 가면 또 선생님들 되게 어렵게 느끼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중학교 입학 준비 책을 집필하신 분들을 모셔서 슬기로운 중학 생활을 위한 행복한 팁들을 많이 좀 살펴봤는데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팁들을 좀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만큼 부모님들과 학생 모두 다 덜 스트레스 받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전문가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